비 먹나? 예전 비 먹나? 거의 앉으셔가지고 이 지도가 지금 무슨 지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이 지도는 어디를 확대를 한 건지 하면은 여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발해라고 하는 데입니다. 발해라고 하는 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서한만이라고 하는 데고 황해입니다. 황해. 그러면은 요동반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요서지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동반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동반도하고 요동반도는 요 사이에 이렇게 쭉 32개의 섬이 여기를 이렇게 메꾸고 있는데 이 지도에는 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도가 밝히고 있는 게 뭐를 밝히고 있느냐면 유달실이 사문도라고 하는 섬을 밝혀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도는 어떤 지도냐? 세계에서 최초로 세계를 몽땅 집어넣어서 만드는 지도인데 혼일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어디서 만드는 거냐? 조선 태종 때 만드는 지도예요. 1600년도에 만들어진 지도가 세계 지도입니다. 지역적인 거는 아랍이나 이런 데서 만들었던 지도들은 세계 지도가 없습니다. 이 지도는 남극과 북극을 만들어놓은 지도고 이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 지도를 약탈을 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도를 일본의 궁궐보다도 더 깊은 사찰에 이 지도를 갖다가 모셔놓고 사찰의 깊은 데다가 모셔놓고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한 개 대학에서 연구진을 총 동원해서 만들어가지고 이 지도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지도가 조선이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진 지도가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세계 지도다. 이거 참 놀랄 정도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지도가 약한 크기가 1m에서 1m인데 세계 지도니까는 떼알 만큼씩 한 지명들이 나와 있는데 지명이 몇 개가 나와 있냐면 3,600개 정도의 지명이 나와 있는데 이 지명을 얼마로 확대를 해서 연구를 했냐면 3,000배 확대를 합니다. 지도 하나를 3,000배로 확대를 해서 뭐가 옆에 있는가를 확대를 해서 연구를 한 지도인데 이 지도를 약탈해 가서 일본에서 감추고 있다가 발표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KBS에서 어떻게 정보를 알고서 근래에 이 지도가 있는 사찰을 찾아가서 사찰에서 이 지도를 밝히게 됐는데 이 지도가 혼일역대 국도 지도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그 먼저 이 지도가 설명된 거는 알고 있었지만은 세계 지도가 작게 이런 게 나오니까 자세한 거를 알 수가 없었어요. 지명을 알 수가 없어요. 나도 그 지도를 봤지만 몰랐어요. 몰랐는데 요 근래 유튜브가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유튜브에서 지도를 하나 설명을 쭉 하는데 이게 나오더란 말이야. 다른 거는 다 기억에 있는데 유튜브에 나와 있는 지도에 산동반도가 이게 지금 산동반도입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32개의 섬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32개 섬이 안 나와 있어요. 오직 하나 나와 있는 게 사문도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거는 여기에 부월산이라고 하는 지도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 지도에 나타난 거예요. 내 눈에 부월산이 띄었어요. 부월산은 뭐냐? 내가
2002년도에 신시본토기를 내면서 삼운도라고 하는 데를 1999년도에 답사를 했습니다. 여기를 답사를 한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의 수석이 오늘날까지 정신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수석 문화의 뿌리가 어디냐를 밝히기 위해서 공부를 쭉 해보니까 수석은 수반에다가 산수경성을 올려놓고 하는 그것이 어디서 온 거냐? 이거를 자꾸 연구를 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수반 같은 데 떠 있는 게 삼신산을 연출한 게 우리나라의 경복궁에서부터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경복궁이 경회루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가보셨을 거예요. 네. 경회루에 삼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거기뿐만 아니라 경복궁 안에 궁지의 사방에 가보면은 창경궁에도 있고 창덕궁에도 있고 그 다음에 경지에 오면은 경지 안압지에도 있고 부여에 가면은 부여의 궁남지에도 있고 이것이 신라 고구려는 우리가 못 가봤으니까 고구려는 못 가봤으니까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 진주문이라 고구려도 있습니다만은 그다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북남지하고 신라의 안압지하고 그다음에 경회루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삼신산들을 다 연출을 해놓고 있어요. 궁중서부터 거기서부터 뿌리가 나온 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선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유명한 그런 서원이나 이런 데도 이런 그 원지 문화에 원지 구전못을 만들어 놓고 연무단에 삼신산을 연출한다고 있다 이거야. 그 삼신산이 어디냐면 삼신산이 원적이 이 삼운도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나왔는데 우리가 수성문화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를 지가 답사한 게 1999년도예요. 여기를 금종령에서 한국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을 때입니다. 못 들어가는데 수석을 한 관계로 요 안에 있는 삼운도라고 하는 데가 지금은 연태시 장도라고 하는데 장도라고 하는 여기가 얼마나 장도라고 하는 여기가 박물관이 몇 개냐 박물관이 4개가 섬 안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역사 박물관 관장이 수석 매니아야. 그래서 수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연태시에 있는 그 수석인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 어디 장도라고 삼신산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못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초청으로 하면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박물관 관장이 수석 매니아다.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연태를 가서 연태에서부터 들어가는데 나는 가장을 했죠. 수석인이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기 사람들은 그때 그 장도 사람들은 한국하고 벼루 있잖아요. 벼루 서예 초등학교에 벼루를 여기 벼루를 다 갖다 씁니다. 이래서 우리 한국하고 무역 루트를 만들어 놓고 있던 데가 여기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남해군 같은데 경상남도 남해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해물 해삼이나 이런 거 해삼 있잖아요. 해삼의 그거 씨앗이 있어요. 해삼도 그걸 갖다 뿌리는데 해삼 씨앗도 이 삼운도에서 거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남해 군수가 와서 여기하고 담배결 맺어가지고 해삼 씨앗을 가져갔다고 그랬어. 그만큼 여기가 해삼도 유명한 데라. 전복 유명하고 해삼이 유명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업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취미로 왔다 갔다 하는 역사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절대 금물이야 못 들어가 여기는. 근데 나는 취미
그래서 해가지고 들어가서 박물관장도 만나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 출신인데 수석내리하라. 이 양반이 만나가지고 점심 대접을 내가 받고 가정 방문을 했는데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번 역사에 대한 입은 이렇게 하고 취미에 대한 얘기만 하고 나왔는데 내가 그 양반이 경었던 그 양반이 들어와 그 양반이 장도에서는 4대를 설한 사람인데 그 역사에 대해서 역사책을 쓴 사람이야. 책을 한 권을 나한테 주더라고. 내가 그러지 않아도 그걸 찾고 간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삼신상이라고 하는 데를 찾아가서 삼신상이 우리하고 역사가 그렇겠구나 하고 들어갔던 데가 이 삼운동입니다. 삼운동인데 여기 갔다 와서 내가 그냥은 지날 수가 없고 학사나 역술적으로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기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을 나는 보고를 해야 되겠다. 왜냐? 우리 고대사하고 바로 여기가 원거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믿지 않는 석박사가 얼마나 많아? 수천 명이.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는 나하고 더블질 테니 믿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책을 만들어서 이거를 자료를 남겨놓으면 참고를 해달라고. 이거를 책을 만드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대. 내가 이 책을 내는데 바로 나를 뒤를 받쳐주고 했던 본인이 여기 와 있습니다. 두연 이종호 선생. 오. 네, 그 어려운 입장에서도 친구가 여기 갔다 왔다고 그랬어. 내가 여기 간다고 그럴 때 돈 100달러를 나한테 지원을 한 사람이 이 사람. 그래서 내가 혼자 그때는 배를 타고 가서 여기를 답사를 충실히 하고, 야, 여기는 어떤 일에서 내가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어려운 시기에 내가 443페이지짜리 올 칼라로 내서 내가 신시본톡이라고 하는 책을 최초에 넣었습니다. 신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역사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시라고 하는 거는 말도 꺼내본 일이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고조선 하면은 단군밖에 없는 줄 알고. 단군이 어디서 나왔는데 이런 시대에 24년 전서부터 내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걸 내놓고 재판을 2004년도에 내고 경기대학교에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많이 호응도 하고 위로도 하고 했지만은 이 나라에서 정식 역사학에서는 인정받지도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이 됐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 밥통의 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발표한 거를 인정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밥통이 날아가. 어느 정도 알아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야. 그런 서러운 환경에서 책을 냈으니 내가 견뎌내겠어요. 내가 그 무더기 책을 우리 수석계에서 이리저리 해서 몇십 권씩 팔아주고 한수연에씩 몇십 권씩 팔아주고 해서 출판비를 거의 건질랑 말랑 한 정도로 해서 걷어들였죠. 책을 걷어들였죠. 그리고 났는데 그래도 나는 미련이 남아서 그 다음에 또 뉴스가 들어오는 거라. 아니 거기 선생님 갔다 오신 데보다 항해박물관이라고 그러냐. 바닷가운데 또 있는데 여기는 천문도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미치겠는 거라 못 가니까 가봐야지. 그럼 또 갔지요. 갔더니 항해박물관이라는 거 들어가니까 동양에서 최초의 항해를 하는, 그러니까 멀리 바다를 항해를 하는 항해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역사 기록이 있고
항해를 하려고 그러면요 천문을 보지 않으면 못합니다. 하늘의 기후를 봐야 돼. 여러분 기상을 알지 못하면 배가 나갈 수도 없잖아요. 태풍 분다고 그러면 못 나가잖아요. 이래서 그 천문 연구했던 천문도가 항해 박물관에 있다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리고 거기가 보니까는 소위 우리가 삼신 할머니를 뵙게 되면은 삼신 할머니가 공대를 딱 치면은 허른 멍이 들고 해서 세상에 나온다고 하는 우리 생명을 전개해주는 삼신 할머니 얘기를 품은 마고사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장독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주 그러니까는 머리가 아주 좁은 그 머릿속에 그것들이 뛰어들어오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기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좀 맡아서 해달라고 하는 소견으로 내가 글을 또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더듬거려서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고 그 베리아를 섬을 이렇게 도는데요. 섬을 도는데 내가 내 돈으로 나가서 그 보트를 빌려가지고 가는데 장도 역사박물관 관장이 카메라도 매니아고 수상 매니아인데 이 양반이 자기가 지시를 해서 이 양반이 안내를 하고 카메라 들고 내가 5개는 기름통 이거를 6통을 사가지고 배에다 싣고 그 섬을 금단 고역을 일주를 하면서 사진을 촬영하고 이렇게 해서 와서 그 보고서를 써서 내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광복이 70주년 때 앞달 때를 벗어나도 70주년까지는 내가 이걸 써서 내가 보고를 내야 되겠다고 해서 낸 것이 고조선 권특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권특에도 이제 많은 그동안의 사료를 내가 덜거려서 만들어냈는데 자 오늘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어느 정도 책을 읽으면 아시는 분들이 삼운도예요. 삼운도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샤만 아일랜드. 여러분들 샤만이라는 거 아시죠? 샤만이라는 거는 무속의 무당들입니다. 무속의 무당들이 뭐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무자는요 하늘하고 땅을 하늘에 하나 있고 그거 가지고 땅 하나 있고 여기에 사람이 자 옆에 붙인 것이 무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무인이에요. 무속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닙니다. 이 무자를 가진 직속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가장 신선하고 하는 신부, 목사, 승려의 스님, 그 위에 단군, 우리 할아버지 단군이라고 하는 게 이 지도자들이 하늘과 땅의 중재자들이에요. 하늘의 뜻을 땅에 전하고 땅에 있는 퍼진 사람들한테 그거를 전달해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단군이에요. 옛날에 군신들이 뭘 가지고 했느냐면은 내가 하늘의 뜻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달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하늘의 말이 온다고 해서 믿어서 했던 거예요. 그렇듯이 한 것이 그 시작이 어디서 오냐. 샤만 아일랜드가 바로 오늘날까지 전달돼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직업이 샤완이라고 하는 세계의 형틀이 다르게 다 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고조선이고 신시에 소위 신이라고 하는 신시의 본토라고 하는 것이 삼운도. 그러면 삼운도의 다른 이름은 뭐냐? 32개 섬, 장백산맥이라고 하는 게 와 있다가 이 지진으로 끊겨서 32개의 섬이 됐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 섬 이름이
여기 써놨습니다. 묘도 금도. 묘라고 그러는 사당입니다. 사당 묘자입니다. 사당은 무슨 사당이냐? 천재를 올리는 사당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데예요.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최초의 족속인 우리하면은 우리의 신시의 어른들이 하늘에 천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천재를 드리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얻은 것은 뭐냐? 물 하나. 그걸사는 그동안에 여기까지는 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여기가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아사달에서 건국했다고 그랬죠. 아사달. 그런데 아사달에서 건국을 해가지고 어디로 옮냐? 제3수도가 어디로 옮겼냐면 아사달에서 어디로 옮겼느냐? 부월산 아사단으로 장당경이라고 하는 데로 옮겨갔는데 장당경이라고 하는 거를 오늘날까지 역사학에서 못 찾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그냥 임의적으로 알고 있는 데는 어디냐면 장당경이라고 하는 거는 황해도 부월산 장장평이다. 요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 들어가면 장당경에 거기는 아직 밝혀진 데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크게 이대로 확대해 보니까 여기가 구월산이 나오더라고. 구월산. 이게 어디냐면은 구월산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만드는 지도에만 구월산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 다음에 이 섬이 여기가 섬이에요. 모래 삼산도로 변해요. 이게 이름이 다 변합니다. 삼산도. 근데 이 섬이 지금 어떻게 또 변했느냐? 여기가 메워져 가지고 삼산도가 내주라고 하는 데로 이렇게 변해서 내주하고 땅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월산은 삼산도로 변하고 내주라고 하는 데로 변해 있어요. 그러면은 구월산이 뭐 했느냐? 여기가 장당평입니다. 장당평이 수석하고 뭐하고 관계가 있는 데냐? 그러니까는 우임금이 옛날에 요순우라고 하는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이 있는데 우임금이 그 중에서도 중국의 부도, 중국의 땅덩어리를 전부 침략을 해가지고 뭔가 장맞이는 거를 갖다가 홍수를 방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쫙 정리를 다 했는데 이제 세금을 받아야 되겠다. 그 땅들을 세금을 받는데 세금이 땅이 좋고 나쁜 거에 따라서 세금을 받는 게 우공부주도예요. 우공부주도. 그래서 우공이 딱 했는데 거기에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 하고 이 나라는 세금을 몇 등급으로 매기냐고 이걸 했을 때 여기가 나오는 것이 내주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산누에 누에가 나오는데 그래서 명주에 중국 명주에 시원이 되는 데가 이 내주입니다. 여기서 산누에 자연 누에가 나와서 그 고추를 곡물로 바쳤다고 하는 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바쳤는데 근데 그 바친 거에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게면 요 밑에 태산이 여기나 태산이 나오거든요. 태산에서는 뭐냐면 여기에 괴석이 나온다. 그래서 괴석공이라 해요. 공이라는 곡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괴석을 해요. 괴석이 무슨 돈으로 가치가 있어요. 옛날에 돌멩이가 이거는 오시락도 뭐 짜있지. 근데 그때부터 나온 게 이 태산에서 나온 거가 뭐냐? 이상한 돌멩이를 캐내가지고 그놈을 배에다 싣고 이거를 세금 대신에 바쳤다 이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받는 놈이 그놈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야. 보니까 저도 욕심이 나거든. 괴석이니까 이상하게. 그래서 수석이 여기서부터 생겼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어디를 겨장하는 게 가장 좋으냐 하면은 삼신산. 삼신산은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오랫동안 살아야 되겠는데 오랫동안 사는 건 어디서? 삼신산에 가면 불사약이 있다 이래서 삼신산에 가서 불사약을 신선들로부터 어서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래가지고 갔지만은 여기를 건널 수가 없어요. 이 물이 험독이라고 하는 험한 물길 못 건너고 그때 기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건너만 쳐다보고 가서 결국 서불이라는 놈한테 시켜서 가서 약어도 오라는 못 얻고 서불이가 다 도망가고 다 서귀포가 다 그래서 서불이가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오는 역사가 시작되는 데가 바로 여기 삼원도고 삼신산입니다. 이래서 그 구월산이라고 하는 거는 장당경이 여기가 그래서 생기고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 평양성인데 이거는 당나라가 여기 점령하고 나서 지진 때문에 평평한 데는 다 밑으로 가라앉아서 지금은 수심 4m 해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마시고 하여튼 수석이 여기를 거쳐서 나오고 이것이 우리 고조선서부터 고유 우리의 문화로 발전했다고 하는 것만 아시고 좀 상세한 거는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시면 될 거예요. 내가 오늘 아마 여러분들께 이러한 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삼신산이 발전하고 삼신산이 석가산으로 발전하고 석가산이 대석, 대석이 수석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게 갈석이라고 네모하셨죠. 이 갈석산이 상당히 또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중국과 조선의 경계가 어디냐 할 때 항상 등장하는 갈석산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태산 있지 않습니까? 태산 기슭에서 이제 대석이 났다라고 이제 서경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다음 자료에도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산동반도고요. 요 나라는 제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공이 다스릴 때는 요 일대가 청주였어요. 그래서 청주의 개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선생님 요 특강에 이어서 연결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선생님 처음에는 한 20분 정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시다 보니까 1시간 가도 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선생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